시험 예감 뇌피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소서를 잘 쓰고 그리고 자소서 깎는 노인이라고 불리는 친절한 히로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등판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친절한 히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자소서는 제가 오늘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한 15분, 20분 동안 제 옛날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경험 도입부가 들어가죠. 군대를 갓 제대한 2016년, 실제로는 2006년 이 정도 됐겠죠. 한 10년 전 얘긴데 지금 이런 거짓말은 쓰시면 안 되고요. 하이트 진로에서 이런 했다는 얘기지? 실제로 했냐? 아 그래? 별거 다 했다 야. 그리고 당시 강남역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시 강남역에서 한 명의 나레이터 모델과 짝을 지어 소주 신제품 시연을 권장하는 업무를 맡았다. 상황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경험 도입부 한 문장 그리고 상황 설명 한 문장 요 정도로 상황 설명은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왜 이렇게 끊기냐? 자 처음에는 뭘 저희 되는구만 뭘 끊겨. 그래? 네가 끊기는 거야 지금. 그래?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했다. 특유의 유머 감각과 붙임성으로 권하기만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 이거 봐, 끊기잖아. 아 나와. 그래? 네, 예. 계속 제가 이어서 한번 해보실게요. 아 텐션이 너무 떨어져. 자, 이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야 굉장히 좋은 자소서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금방 잘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가도 화를 내는 취객이 많았고 이벤트를 권유하기도 전에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퇴근 후에 고민이 이어졌어. 왜냐? 나는 이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낙담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고민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려지게 말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다들 싫어하지? 이런 건 사실 안 써도 괜찮은데 왜 이거를 썼냐 하면 이렇게 하면 막 제가 고민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어디서 잘못된 걸까? 이런 식으로. 네. 네, 옆에서 히로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네요. 빨리. 아, 네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를 꼬박 주전 손님들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시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래서 막 고객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고객도 있고 여자 고객도 있고 합석한 고객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이 있었는데 그 고객들의 특성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각 테이블별 어떤 술을 시키는지, 왜냐하면 소주를 시키는지 맥주를 시키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나이와 남녀 비율에 따른 성향은 어떤지. 원래 그냥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녀가 섞여 있으면 왠지 더 분위기가 후끈하고, 남자들끼리 있으면 뭔가 공짜로 주면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성향을 좀 파악하려고 했고요. 경쟁사 판촉 사원들은 어떻게 다가가는지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이텐 진로 말고 카스에서도 그때 막 뭘 와가지고 팔고 이랬었죠. 더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 했어. 그래서 그때는 가서 권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권하는 것보다 판촉물을 먼저 보여줬을 때 반응을 더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술을 권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드려요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 재밌어하는 걸 보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테이블에 먼저 다가오는 것보다 옆에서 막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이러면 저기 뭐하지? 이러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행사 참여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눈에 띄게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압도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한 10명 찾아가면 한 4명 받아주다가 한 6명 받아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야.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그냥 표현하면 되지. 야 너는 그냥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이 아니야. 10명 눈에 띄게라고 40%에서 60%로 올라갔으면 20%나 올라간 건데 눈에 띄게지. 그게 숫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조작하는 거. 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셀링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야, 이거 봐. 다들 네, 미안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 후 한 달간 크게 어려움 없이 거짓말 메모. 이봐. 아 예. 이러면 안 된다니까.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네, 한 달간 크게 어려움 없이 판촉 행사를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죠. 이제 관심을 갖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문장에서 제일 앞에 부분이랑 제일 뒤에 부분이 언제나 자소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피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으로 알게 된 학습하고 적용하고 다시 살펴보는 과정을 실무에서도 정확히 적용하는 성장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 뭔가를 공부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리뷰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무에서도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트로랑 아우트로를 써놨는데 지금부터는 히로 선생님과 함께 뭘 해볼 거냐 하면 여기 제일 앞에 문장과 제일 뒤에 문장 있죠. 네, 요 두 개의 문장을 바꿔서 요 경험 그대로 많은 문항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대되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뭐 기대되시면 소리를 지르시던가 박수를 한번 그런 거 좀 하지 말아요. 빨리빨리 해라. 그냥. 아, 안 돼, 안 돼. 이런 거 해줘야 돼. 원래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요런 게 재미야. 다 같이 채팅 치고 박수 치고 기타 여기에 치고 막 노래하고. 짝짝짝 이런 거 치라는 거냐? 이거 봐봐, 박수 치잖아. 짝짝 쳐. 쳐준다니까. 쳐달라 그러면 다 쳐줘.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에 거의 뭐랄까 조련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복부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과감해지는 거예요. 일단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날려. 괜히 막 근데 지울 때 그냥 딜리트 키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트롤 X로 일단 붙여놓긴 해야 돼. 딴 데.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아, 그런 거라. 딴 데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일단 항상 저장은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걸 해야 되고요. 뭐 왜래? 아, 그냥 쓰면 돼. 그래? 아무튼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전 경험은 좀 비슷하대. 응? 도전 경험은 좀 비슷하대. 아, 좀 창 있어, 비슷하다고? 창 있어. 그래? 그러면 창의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지 말고 그냥 색깔 칠하지 마. 왜 색깔 칠하게 해줘. 자 해볼게요. 왜 색깔 칠하게 해줘. 자, 창의성으로 먼저 해볼게요. 일단 그 창의성 관련해서 한번 그 각자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의는 뭔지 한번 채팅방 이런 거 살리는 거죠. 아니야. 그럼 오래 걸려. 그냥 네가 생각하는 창의로 그래? 해야 돼. 그래? 한참 걸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면접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근데 이게 회사에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왜 쓸모가 없냐? 게을러. 면접술사가 창의적이긴 한데 만약에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안 내. 귀찮아.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회사에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라는 건 뭐냐면 항상 새롭게 시도한다. 새로운 걸 시도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든 없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보통 창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은 아닌데 대신에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해보자. 그럼 이건 보통 네가 하는 거지. 그럼 뭐 있지? 나 안 하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뭐 아무튼 저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일단 써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무 얘기나 막 뭐야? 에어컨 더워서. 그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일단 머릿속으로 막 나오는 말을 아무렇게나 막 써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짧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어렵게 막 생각하지 말고 막 이걸 막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아, 내가 생각하는 창의란 뭐냐?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한다. 새로운 걸 시도한다. 제가 생각하는 창이다. 뭐 이유도 써야 되겠죠? 항상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첫째는 정의를 쓰고 두 번째는 이유. 여기 두 가지가 항상 페어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에서 하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써줘야겠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무리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뭐 100번 시도해서 한 번의 좋은 결과물을 낸다면 그 사람이 적인 뭐 곧 창의적인 성과를 뭐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일단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게 정말 적당한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듯이 처음에 머릿말이나 그리고 마무리말이 너무 길면은 좀 짜증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최소한 뭐 두 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 줄 안에는 들어올 수 있게 좀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줄이는 거예요. 그렇지. 저기 역시 우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랑 다르네. 왜? 저 이유가 두 문장이라서 그런지 다소 길어 보이네요. 좋아요. 네. 그렇지. 자, 이제 줄여볼게요. 일단 요 위에는 이렇게 뭐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제가 생각하는 창이다. 이것도 항상 새로운 것, 뭐 혹은 매번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제가 생각하는 창이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딱 그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날려보는 거예요. 내가 썼지만 과감하게 한번 지워보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 되면 이건 완전 군더더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100번 시도해서 한 번에 좋은 결과물을 낸다면 그 사람이 곧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앞에 얘기를 빼도 사실은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앞에 얘기를 썼어야 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쓰고 나면 이게 너무 아까워서 계속 남겨두고 그걸 어떻게든 막 줄여보려고 막 얘를 다시 살려볼게요. 이거를 막 줄여보려고 여기에서 막 아무리를 빼보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도 괜히 막 오바해서 막 안 시도하면, 이건 이렇게는 안 하겠지. 이렇게는 안 하겠지. 아니 뭐 아무튼 친구들을 지금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과감하게 지워보고 그래도 말이 된다 하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우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지워서 말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제일 좋겠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지워라. 그럴까? 그러면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100번 시도해서 한 번에 좋은 결과물을 낸다면 이것도 필요 없겠죠? 이것도 필요 없네요. 좋은 결과물을 낸다면 그게 곧 뭐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해도 되겠죠. 자, 이제 뒤에 걸 한번 볼게요. 여긴 이 정도면 됐겠죠? 자, 정의를 이거 또 어떻게? 안 돼. 이거 진짜 안 되네. 마우스가 안 돼요. 우리 집. 이봐. 됐다. 됐어? 계속 끊긴다고 할 때는 들어주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리를 했다. 소제목은 맨 마지막에 쓸게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 요 경험들도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예전에 쓴 것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제로 일어났던 것과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군대를 갓 제대한, 요거는 뭐 어차피 상황이니까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뭐 당시 강남역에서 뭐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남겨두면 되고요. 근데 생각들, 사실 생각들이 바뀐 건 지금 위에서 결국에 내 생각이 바뀐 거니까 여기에서도 내 생각이랑 그 실제 팩트랑 두 개를 구분하면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 여기까지. 이게 생각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가가 화를 내는 취객도 많았고 거절당할 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이게 실제 상황일까요? 아니면 생각일까요? 올라오자고. 아, 그래. 네. 그러네. 올라가. 상황. 네, 엄청 갈리네. 이게 실제로 엄청 갈리는구나. 어. 이래서 생각을 담으라고 해도 계속 상황을 담는 거야. 아. 생각을 아무리 그러네, 적으라고 해도. 그러네. 아, 이게 이 사람마다 다 다르네요. 갑자기 상황이 막 늘어나고 있다. 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거는 실제로는 생각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웃는 얼굴로 다가가도 화를 내는 취객이 많았다. 그리고 이벤트를 권유하기도 전에 거절당한 일이 있어야 돼. 이거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걸 이렇게 안 써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아무리 내가 뭐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해도 애초에 처음부터 듣질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런 문장으로 했다는 거죠. 고급 스킬이에요. 이거는 고급 스킬입니다. 왜냐하면 연접수사가 굉장히 고급 스킬을 쓴 거예요. 보통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생각을 그냥 그대로 쓰죠.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해도 애초에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걸 상황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쓰는 건 굉장히 고급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밑에 괄호로 쓴 게 이제 보통 글을 쓸 때 이제 맛이 없게 쓰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냥 팩트 그대로만. 근데 그거를 더 맛가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뭐 웃는 얼굴, 그때 상황을 그려지듯이 쓰는 거죠. 웃는 얼굴로 다가가도 화를 내는 취객이 많았다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막 화를 내는 취객도 보이고 거기에 웃는 얼굴로 가는 사람도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글을 써야 여러분들 굉장히 잘 술술 읽히는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황을 그림처럼 그린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요 위에 걸 지우고 요 아래 것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하고, 만약에 생각만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해도 애초에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에서는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어떤 게 일어난 거냐, 그거 자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또 써야 되거든요. 이 얘기들을 또 써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많이 쓴 거 있죠. 5명의 뭐 고객에게 다가갔지만 그중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사람은 한 정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 쓴다는 거죠. 정량적으로 쓰겠다고. 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상황 하나 쓰고 그리고 생각 뒤에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사실은 이것조차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래놓고 바로 액션이 바로 들어가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래놓고 액션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이러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이. 이러면 실제로 이게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당시에 내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실수라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쑥스럽대. 왜? 왜? 너무 뼈 때렸어. 아 그래? 아 그래? 좀 친절한 히로잖아 너. 좀 따뜻하게 얘기해. 따뜻하게 이거 따뜻한 얘기를. 이거 어떻게 친절하게? 어? 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 뭐. 아무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면 제일 좋은 거는 상황이 그려지도록 쓰면 제일 좋고요. 즉 상황 플러스 내 생각이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고요. 왜냐면 압축적인 거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상황 플러스 생각 두 개를 각각 나눠서라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쓰는 건 상황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생각만 쓰는 경우는 사실 없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잘 쓰지 않는다. 사실 이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고, 그게 상황이 좋지 않다. 어쨌든 생각은 담아야 되고 그 생각을 어떻게 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위에처럼 사실은 상황이 그대로 그려지도록 쓰면 제일 좋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은 네 다시 요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생각이고 이것도 생각이네. 야 너 왜 이렇게 잘 썼냐. 이를 적극 활용하자. 네 요만큼. 네 요만큼이 다시 상황이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상황 건드릴 필요 없어요. 이 아래에 있는 상황은 성과일 거고요.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상황 설명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이냐. 사실은 내 생각 요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맨 위에 아까에서는 열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창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열정이 아니라 창의와 관련된 생각으로 이걸 고쳐야 하는 거죠. 내가 창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매번 새로운 걸 시도한다.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려고 했던 거니까 여기에 시도했다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시도했다는 걸 중심적으로 넣어야 되고 그러면 시도한 부분을 여기서 꼽아본다면 네 없죠. 지금 보면 퇴근 후에 고민이 이어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뭘 수정할지를 생각해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아예 날려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똑같이 요만큼을 비워버리고 요만큼을 새로 시도한 거 위주로 쓴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세요. 네 남겨놓긴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제가 비워둔 게 아이고 난 이거 못 다루겠다 야. 다음부터는 워드로 하자. 그래. 자 할게요. 자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에 시도한 얘기들을 써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도 돼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웃는 얼굴로 다가가도 화를 내는 치객도 많았고 이벤트를 권유하기도 전에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요 포인트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는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시도를 일단 해본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반전으로 뭐 이럴 때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최선은 매일 똑같이 뭐 반복해서 이벤트를 권유해보고 반응을 뭐 살피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시도를 계속 해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정해질 때까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만 해. 면접수사가 보통 그렇거든요. 계속 고민 또 고민하고 반복해서 고민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접고. 여러분들은 면접수사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의할 때마다 야 이거 어떠냐 라고 해서 제가 야 그건 좀 별론 것 같은데 야 접어 그럼 접어 뭐 이런 거 굉장히 하지 말라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창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시도냐? 지금 블로그에 보면 실험실 있죠? 블로그 실험실 같은 거. 누가 했냐? 제가 한 거지. 빨리 쓰라고. 빨리. 아 그래? 지우고. 아무튼 그래서 반응을 살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블로그에 실험실처럼 해둔 것도 사실은 그 중에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다. 뭐 야옹이 있잖아요. 야옹이 여러분들 맨날 풀고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런 야옹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전에는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시도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오늘의 면접 질문 네 그것도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했던 거고 또 요즘에 뭐 사소한 질문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 처음 반응을 반복적으로 살피니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치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말할 테니까. 알았어. 어디 갔지? 아까 살았어.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조작. 이거 그대로 쓰려고 그러는데. 생으로 써 빨리. 그래? 씨.
알았어. 쓸 수 있잖아. 알았어.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너 뭐 문제 있었다고 했잖아. 문제? 아 여기 밑에 있네. 아 밑에 있네. 소비자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고객들이 상황 따라서 달라. 아 여기 그대로 있네. 여기 그대로 쓰면 되겠다. 고객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는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고 술을 권하는 것보다 판촉물을 먼저 보였을 때 반응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역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집중할 때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고 술을 권하는 것보다 판촉물을 먼저 보였을 때 반응했다. 집중할 때는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 그럼 집중할 때는 모르겠다 야. 여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에이, 왜? 되지 않을까? 나와봐. 내가 나서겠다. 아 나는 요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너는 네가 저기 뭐야 거짓말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 아 물론 저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네, 저도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반응을 역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잠시라도 말이 끊긴 테이블을 집중 공략하자 반응이 바로 왔습니다. 이런 특징을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게 중요해. 끊임없이 시도하자 이제 행사 참여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됐네. 너 이게 눈에 띄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눈에 띄는 를 좋아하거든. 그거 한 달간 크게 오르면 자 됐네. 그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가 생각보다 저보다 자수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자 창의로 바꿨어요. 아까 전에는 열정이었죠. 열정을 창의로 바꿨습니다.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100번 시도해서 한 번에 좋은 결과물을 낸다면 그게 곧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시도하는 게 창의라고 재정의했고요. 그래서 상황 설명했고요. 처음에는 이랬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서 나는 그냥 해보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죠? 아, 이 친구는 뭔가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겠다. 일단 달려나가겠다. 특히 범현대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좋아하지. 해보긴 해봤어? 라고 우리 전주영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자. 범현대가는 이렇게 실행을 옮기고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걸 퀵픽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해 볼 수 있겠죠? 대단하다. 그래서 이 반응을 역으로 활용했고 그래서 잠시 말이 끊긴 테이블을 집중 공략하자 반응이 왔는데 다른 가게에서도 이걸 계속 시도하자. 시도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시도하는 사람이야 무조건.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창의야. 창의가 대단한 게 아니야. 없는 걸 만들거나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시도해보고 반응이 나오면 또 시도하고 반응이 나오면 시도하고 이게 나의 창의의 방법이야. 나의 방식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이거는 또 히로 선생님이 좀 직무를 써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여기에서 어떤 직무로 할까? 어떤 직무? 음. 저기 뭐야 창의가 중요한 직무. 창의가 R&D로 중요한 할까? 직무? R&D? 아 그래? 연구개발. 예상치 못한 직무네. R&D 예상치 마케팅으로 해, 못했는데. 마케팅으로. 아니 R&D를 해보지 뭐. 자 R&D를 해볼게. 근데 하이트 진로랑 R&D 그래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산업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주면 제일 좋아요. 땡땡땡의 N이 이게 N이냐? NT R&D 직무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적극적인 창의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중요하지. R&D가 노가다잖아. 완전 노가다죠.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고. 예를 들면 제약 R&D 이런 경우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약 하나 나올 때 3상 성공하려면
삼상 성공률이 10몇 %?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하나 약 만드는데 5년 막 이렇게 걸리니까 엄청나게 시도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중요하다. 최종 상용화되는 신약을 개발할 때까지 수년간 아주 사소한 조건들을 바꿔가며 계속 새로운 시도 생각과 시도를 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 얘기가 나와야지. 마지막 거창한 문장. 거창한 거? 너 거창한 거. 야, 나 거창한 거 난 못해. 거창하게 쓰란 말이야. 막 진짜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문장 있잖아. 아, 나랑 안 맞아. 거창하게 쓰라고? 화이자. 아니 회사명으로 거창하게 하지 말고. 뭐 어떻게 거창하게 이걸? 알았어. 너 쓰는 대로 해봐 그냥. 어? 응, 편한 대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전환의 적극적인 창의로 뭐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일단 쓰는 거야. 쓰고 나서 고치면 되지. 그치. 지금부터 이제 수정해야지. 자, 해볼게. 옆에서 막 보고 막 지금 계속 눈치 주고 막 이러니까 세계로 나아가는 하이트 화이자인 진로 그룹. 자, 제약 R&D 직무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약 직무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적극적인 이런 것도 필요 없겠지. 날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최종 상용화되는 신약을 개발할 때까지 상용까지. 그렇지. 최종 상용화까지 수년간 사소한 조건들을 바꿔가며 요런 건 좀 더 강조. 끊임없이. 그렇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냐? 끊임없이? 응. 아니 끊임없이 그래? 또 내가 단골이잖아. 끊임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시도를 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저만의 적극적인 창의로 관절염 분야의 새로운 신약을 기어코 개발해내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또 좋아하는 거 네네. 좋아하는 거 한번 써볼까? 알겠습니다. 여기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 믿고 쓰는 전문가. 저는 항상 믿고 쓰는 전문가가 되겠네. 이거 완전 매니아지. 대단하다. 네. 그리고 여기 적극적인 창의성이 두 번 반복되니까. 그러네. 이 적극적인 또 뭔가 다른 다른 워딩으로 좀 바꿔볼까요? 뭐가 있을까? 적극적인이랑 바꿀 수 있는 단어. 그냥 하나 지우면 되지. 그렇지. 아니 앞에서 지우지 말고 뒤에서 지우. 아니지. 이렇게 수정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의 그렇지. 이런 유형의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막 만담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집중해서 그래서 썼으면 한 15분이면 썼을까? 지금 몇 분 지난 거야? 1시간 지났어. 오래 걸리네. 자소 오래 걸리네. 여러분 자소서 오래 걸리는 게 이해가 가네요. 저희도 오래 걸리네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똑같이 살리면서도 중간중간에 뭐 생각이나 경험을 쪼개가지고 조금만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일 앞에 붙는 문장과 제일 뒤에 붙는 문장으로 자신의 역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창의를 물었으면 내가 생각하는 창의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재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도전이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도전은 뭐 이거 똑같이 써도 되지. 매번 시도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제가 생각하는 도전입니다. 네, 이렇게 바꾸면 이제 도전 문항이야. 창의적, 도전적이지 않는 발음. 야, 그만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쓰기 힘들 텐데 지금 아마 본인들이 쓴 자소서 중에 자기가 읽어도 혹은 스터디한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소서들이 한 편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소서의 경험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썼던 그런 직무 스킬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복부 타면서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내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한 편 한 편 내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게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기업의 기회의 모수를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토대로 발전적인 자소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